네, 2차 함수 진도 시작하도록 할게요. 얘들아, 복습 먼저 확인을 해볼게. 2차 함수라는 거에 대한 일반 형태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생긴 게 우리의 최종 목표죠. 왜? 2차 함수의 일반 형태는 이렇게 생긴 게 맞거든. 보자. 근데 최고차의 개수는 0이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잡았을 때 이런 생각도 해야 돼. A한테만 조건이 붙었다는 거는 1차항이라는 거는 굳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의미고 상수항이라는 정보도 마찬가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됐던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죠? 근데 우리가 이 함수를 목표해서 문제를 풀어가기는 하겠지만 당장 너무 어려웠어.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 함수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당장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가장 기본 개형부터 우리가 살펴봤던 거죠. 그 중에 첫 번째 개형은 뭘 살펴봤어요? y는 ax제곱인 그래프의 형태를 살펴봤어요. 그때 그래프의 형태가 분명히 달랐다. 케이스가 달랐는데 기억할란가? 우리가 a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생긴 게 달랐었죠. a가 양수일 때 서진아 가지고 있는 성질들 좀 생각해 볼게요.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보자. 첫 번째, 아주 잘했어. 아래로 블록이다. 그러면서 꼭지점이 몇 콤마면? 0,0. 그럼 0,0을 꼭지점으로 하면서 2차 함수 모양은 포물선 모양으로 생겼던 게 2차 함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첫 번째, A가 양수인 형태는 이렇게 아래로 블록 그래프였어. 그러면서 꼭지점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얘는 0,0이었었어. 뿐만 아니라 2차 함수는 분명히 대칭성을 갖는 함수라고 했었지. 이해돼? 그런 거를 우리는 추계 방정식이라고 이름을 붙였었다. 그럼 이 함수 개형에서의 추계 방정식은 누가 되는 거예요? x는요. 아주 잘했죠? 추계 방정식은 우리 뭐라고 표현해? 말 그대로 방정식이야. 그러면은 미지수와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게 추계 방정식이야. 따라서 x는 0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쉽게 생각하면 y축이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었다. 이해하죠? 그러면서 그래프의 모양에 따라서 얘는 뭐하는 구간? 감소하는 구간이라고 표현을 했었고 얘는 뭐하는 구간? 증가하는 구간이라고 표현을 했었어. 감소함수의 특징은 뭐다?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고 있는 이 형태를 감소함수라고 했었고 증가함수의 형태는 뭐다?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이 형태를 증가함수라고 얘기를 했었다. 이 정도 기억하시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상현아, 우리 이제 A가 음수일 때도 생각해보자. 특성 불러봐. 뼈대가 뭔가 다 있어요? 오케이, 아주 잘했다. 따라서 A는 뭐다? 그래프의 모양의 개형을 판단하는 게 A가 갖는 중요한 요소였다. 그 다음 두 번째 꼭지점은 0,0. 추계 방정식은 x는 0인 거 다 동의를 씁니다. 기억해요? 그럼 상현아, 이 A가 갖는 게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기도 했었어. 근데 추가로 뭐도 결정했었지? 폭도 결정했었어. 폭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을까? 어떨수록 폭이 더 좁아져요? A가 클수록 봐봐. 양수일 때는 A가 클수록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아. 근데 음수일 때는 절대 맞아. 더 작아질수록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걔를 통일성을 주고자 A의 절대값을 붙였죠. 따라서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우리는 폭은 뭐합니까? 좁아진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어. 마지막으로 대칭성에 대해서 하나 더 언급할게요. 고유의 이참수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 축에 대해서 대칭성인 건 맞아. 근데 이제 뭐하자? 서로 다른 두 함수의 대칭성을 이해해보자 이 소리야. 그럼 예를 들면 이런 문제죠. y는 2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어. 얘에 대해서 x축에 대한 대칭인 함수. 어떻게 생겼을까? y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x제곱이어야 했던 거 맞죠? 보자. 대칭이라는 것은 더 넓어지거나 좁아지지는 않아. 그렇다는 것은 폭이 동일하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폭이 동일하다는 건 당연히 절대값이 같을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는 아래로 블록, 하나는 위로 블록이래. 그러면 부호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 맞죠?
따라서 x축에 대한 대칭인 이 관계는 절대값과 때 부호가 다른 두 함수를 x축에 대한 대칭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왔다.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개념까지 봤어요? 이동을 해봤죠. 어디로의 이동? 위아래로의 이동. 그걸 우리는 좌표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위아래가 y축 방향으로의 이동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기억나요? 따라서 뭐 ax 제곱 더하기 q 이렇게 붙었다라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서진아, q가 양수면 이 함수를 기준으로 위로 향해 아래로 향해? 위로 향해. 얘가 음수면 아래로 향해. 그런 느낌일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y는 2x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그래프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부터 이렇게 질문할게. 어떤 뼈대 함수를 기준 삼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평행 이동하고 있는지를 이해해 볼게요. 여기까지 이해하죠? 얘 뼈대 함수는 누구? 오케이. 2x제곱. 걔를 어느 축의 방향으로?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이동. 그러면 꼭지점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몇 콤마면? 아주 잘했다. 0, 마이너스 3이라는 게 있고 폭이 2니까 대략 조금은 좁게 셈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지. 이해돼? 뭐 지나는 한 점을 구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그냥 나중에 구하도록 하고 대략적인 개형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 이렇게 생기는 거 알 수가 있어. 그러면은 y축의 방향으로 이동을 할 때 꼭지점의 위치가 바뀔 수밖에 없구나라고 먼저 이해해 볼 수 있는 거 맞죠? 꼭지점의 위치가 뭐가 돼? 0, 마이너스 3이 된다고 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찾는 요령에 대해서 알려주면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제곱알인 얘가 뭐가 되는 값을 먼저 찾고 0이 되는 값을 먼저 찾고 그지? 그러면 x에다가 0 대입하면 이 항은 사라지는 아니잖아. 따라서 뭐가 남아요? q만 남아요. 그래서 꼭지점에 대한 좌표는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근데 질문, 위아래로 이동일 때 축이 바뀌어 안 바뀌어? 축은 안 바뀌지. y축에 대해서 대칭성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때의 축의 방정식도 뭡니까? 그냥 x는 0이구나 라는 걸 자동적으로 알 수가 있을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오늘 볼 내용에 앞서서 이 정도는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얘들아, 꼭지점의 x좌표랑 축에 대한 방정식을 비교해보면 당연히 같은 선상 위에 있을 수밖에 없죠. 이거 자체가 축이 되면서 꼭지점은 이 위에 있기 때문에 꼭지점의 x좌표랑 축의 방정식은 지금 같을 수밖에 없을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다시 얘가 위아래로 이동하더라도 축은 y축이에요. 꼭지점도 그 위에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꼭지점의 x좌표와 축의 방정식은 뭐 할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1차적으로 알 수가 있을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위아래로만 이동을 했다면 좌우로의 이동을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오케이? 봐봐. 얘들아, 좌우로의 이동이 진짜 어려우면서 중요하다. 봐봐, 선생님 이거는 예시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할 거야.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그래프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얘를 아래로 굴러오면서 꼭지점이 0,0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 맞죠? 여기까지 이해되지? 내가 얘를 x축으로 3만큼 이동을 시켜볼게. 그럼 여기서 선생님 질문. 얘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 될까? x축으로 3만큼 이동했어요. 얘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 될까? 3,0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평행 이동을 했어요. 그럼 폭은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되고 모양도 바뀌어서는 안 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일단은 나올 수가 있을 거야.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지? 근데 궁금한 거는 이 함수의 수식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야 합니까? 이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봐야 된다고. 한번 볼게. x축으로 3만큼 이동했어요. 선생님이 두 가지 버전으로 설명을 할 건데 이해가 되나 잘 봐. 얘들아, 너네 1학년 때 이 내용 배웠던 거 기억하니? 하나의 직선이 있었어. y는 ax 더하기 b라는 직선이 있었어.
또 다른 직선이 있었어. y는 cx 더하기 d라는 직선이 있었어. 이 교점을 어떻게 구해갔는지 기억하니? 서로 다른 두 함수가 만났어요. 그지? 서로 다른 두 함수가 만났을 때 이 교점은 동시에 만족하는 x, y 값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 이 교점의 의미는 동시에 만족하는 x, y 값이라고 하잖아. 우리 서로 다른 두 식이 있는데 동시에 만족하는 x, y 값을 뭐라고 하니? 연방의 해와 같다라고도 표현을 하죠. 기억나요? 그래서 우리 이 교점을 구했던 아이디어가 뭐야? 연립방정식을 풀므로써 교점을 구했었을 거야. 여기까지 기억나 안 나? 봐봐, 선생님이 이 과정으로 설명을 할 테니까 이해가 되나 보세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기죽지 마시고요. 그냥 외워도 됩니다, 솔직히. 오케이, 설명을 한번 해볼게. 얘들아, 얘는 어떤 2차식으로 생긴 함수였을 거야. 여기까지 맞죠? 그리고 얘는 x축이라고도 하지만 얘를 y에 대해서 표현하면 y가 0인 애들의 모임이라고도 우리는 표현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 맞죠? 근데 그러면 이 2차 함수랑 y는 0이라고 하는 애가 지금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 형태야? 하나의 점에서 만나는 형태야. 이해돼? 그럼 내가 이 교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고 싶다고. 이 교점은 마치 연립방정식의 해와도 같다라고 했었죠. 그 과정에서 보면 y는 2차식이라고 했던 어떤 함수랑 y는 0이라고 하는 x축 사이의 교점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애라고. 여기까지 납득이 되나? 서준이 되고 상현이? 괜찮나? 봐봐. 그럼 연립방정식에는 y가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변도 같다라고 잡았을 때 우리는 얘를 연립방정식이라고 풀 수 있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봐봐, 이걸 다시 쓰면 이거예요. 2차 함수에서 다루었던 그 2차식은 0이라는 방정식처럼 뭔가 식을 세웠을 때 얘는 x에 대한 방정식이잖아. 여기까지 생각만 이해돼? 이해돼? 근데 이 방정식의 해가 뭐로서 존재하는 거야? 3으로서 존재했다 이 소리야. 얘들아, 기본으로 갈게요. 2차 방정식의 근은 원래는 몇 개가 나와야 돼? 2개. 근데 하나가 나왔다는 것은 무슨 근이었다는 거야? 중근이었다는 거야. 그렇다는 것은 수식 자체는 무슨 수식이었다는 거야? 완전 제곱식이었다 라는 것까지 연결이 될까? 선생님이 이해되는데. 그러면은 이 2차식은 산이라는 근이 중근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완전 제곱식으로 생긴 애였을 수밖에 없다 이 소리야. 선생님만 이해돼? 따라서 얘는 뭐겠어요? 3이라는 근이 나오려면 x-3의 제곱은 0, 얘로부터 나온 근이 3이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겠지. 확실히 이해가 될까 안 될까? 돼요. 따라서 이 수식의 2차식은 이 2차식은 어디로부터 나왔어? 처음에 함수식이었고 얘 연방해 가지고 풀었던 2차식이었고 이 2차식은 결국 얘였다고. 다 같은 형태라고. 따라서 이 함수는 어떻게 읽는 함수였다? x-3의 제곱으로 읽는 함수였다 까지 정리가 되겠지. 설마 이해가 될까 안 될까? 사연이 이해돼? 확실해요? 확실히 이해돼요? 나 지금 되게 어렵게 설명한 건데 선생님이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이 함수와의 관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굳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확실히 이해돼? 서진이는? 괜찮아? 그럼 서진아, 내가 한 번만 더 질문할게. 돈이라는 함수를 이번에는 왼쪽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잖아. 그랬을 때 내가 왼쪽으로 뭐 마이너스 4만큼 움직였다라고 가정해볼게. 그때 꼭지점의 좌표는 뭐가 돼? 마이너스 4,0이 되는 거 맞지? 그랬을 때 새로운 함수는 이렇게 생긴 함수였을 거야. 여기까지 맞아? 그래, 이 함수 식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뭔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이 상태는 중근이 나오는 식일 수밖에 없다까지도 이해해볼 수 있을 거잖아. 선생님 이해돼요? 그럼 얘는 누구의 제곱식이었을까? 근을 마이너스 4로 읽는 애의 제곱식이었겠죠. 그럼 얘 누구의 제곱이었을까?
y는 x 더하기 4의 제곱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지. 설마 이해도 안 돼? 서진이 괜찮아 확실히? 상현이 괜찮아? 그럼 봐봐. 선생님이 이 과정을 이번에는 이렇게 설명해 볼 테니까 한번 봐봐. 그래서 세 번째 그래프의 형태는 x축으로의 이동된 그래프를 이해할 거예요. 하던 거 그대로 갈게요. 뼈대 함수 자체는 가장 기본적인 y는 x제곱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서진아, 내가 x축으로 5만큼 갔어.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 5,0으로 뭔가 이렇게 잡혔을 거야. 평행 이동할 때 폭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폭이 같다라는 것은 이차의 개수가 같다 이 소리인 거 맞죠? 왜 a 값이 같아야 되니까. 이해돼? 그럼 꼭지점을 5라고 일컬으려면 이 함수식은 어떻게 생겨야 될까요? x-5의 제곱함수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이해돼? 괜찮아? 상현아, 내가 이 함수, 뼈대 함수를 기준으로 x축으로 7만큼 갔어. 그럼 꼭지점은 뭐가 될까? 7,0이 될 거야. 그럼 얘를 꼭지점으로 가는 함수식은 어떻게 될까? 여기까지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확실해? 서진이도 확실해? 그럼 봐봐. 내가 이 함수가 알고 보니 폭이 2였대. 폭이 2였대. 그럼 여기에 뭐만 달아주면 돼요? 오케이. 폭에 2만 달아주면 되겠지. 얘도 폭에 뭐만 달아주면 돼? 2만 달아주면 되겠지. 이런 느낌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자. 지금 함수가 이렇게 이동했다는 것은 x축의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이해를 하죠. 맞아요? 그때 앞에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됐으면 이 정도만 암기하고 있어도 돼. x축으로 5만큼 이동하니까 오케이, x자리 대신에 x-5가 대입이 되면 됩니다. 어떻게? 본래의 함수식은 y는 x제곱이었는데 여기 보이는 x자리 대신에 누구만 대입하자고? x-5만 대입해도 된다고. 그럼 함수가 뭐가 됩니까? y는 x-5의 제곱으로 잡히는 것도 이해가 되겠죠? 이해돼? 그래서 얘를 마치 공식처럼 암기해도 괜찮다. 그럼 다시 x축의 방향으로 지금 7만큼 이동하고 있잖아. x축의 방향으로 7만큼 이동할 때는 그럼 뭐겠어요? x자리 대신에 x-7이 들어가면 되겠죠? 헷갈리지 마세요. 이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예요. 괜찮아? 그랬을 때 함수식이 -7의 제곱이 되는 거 이해할 수 있는 거겠지. 확실히 이해가 될까 안 될까? 됩니까? 그럼 한 번만 더 연습하고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뼈대 함수를 위로 볼록인 함수 중에서 폭이 3짜리로 볼게요. 그럼 얘에 대한 뼈대 함수식은 -3x제곱 되는 것까지 이해가 돼야 안 돼? 괜찮아? 그럼 이런 느낌이야. 내가 x축의 방향으로 얘를 이만큼 평행 이동했어. 이만큼 평행 이동했으면 x자리 대신에 누가 대입되자고? x-2가 대입되면 된다고. 그러면 함수의 모양은 이렇게 되겠지만 함수식은 뭐가 된다? x자리 대신에 x-2가 대입된 이렇게 함수식이 생겼음을 알 수가 있겠지. 이해돼 안 돼? 암기해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 내용은. 그러면 얘들아, x축의 방향으로 선생님이 -3만큼 이동할게.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할게.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되는 거는 맞죠? 그럼 봐봐. x자리 대신에 x-에 이동한 것만치가 대입이 되는 형태잖아. 이해돼? 그 이번에는 x 더하기 3 되는 거 정확하게 이해돼요? 따라서 이 함수식은 뭡니까? x 더하기 3의 제곱을 다루는 형태는 맞는데 폭이 -3이라고 했기 때문에 -3만 붙여주면 되는 거겠죠.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확실히 돼야 안 돼요? 확실해? 그럼 내가 얘를 이제 일반화시켜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설명해볼게. 지금 막 좌우로의 이동이기 때문에 얘들아
봐봐. 함수식까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라고 쳐. 근데 좌우로의 이동을 했을 때 제일 중요한 요소인 꼭지점과 축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까지를 생각을 한번 해볼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봅시다. 그러면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수식은 이렇게 잡힌다고는 했어요. 꼭지점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뼈대를 기준으로는 바뀌었잖아. 몇 콤마 몇이라고? 2,0으로 바뀌었죠. 맞아? 축이 되는 그 기준값도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지. 봐봐. 우리 이 선을 뭐라고 했어? x가 2인 애들의 모임이라고 읽었었죠. 그래서 이 축은요 x가 2인 애들 이렇게 읽었었어. 기억나? 괜찮아? 그럼 평행 이동됐을 때 얘의 꼭지점은 2,0일 때 축도 x는 2로 잡힐 거면서 함수식은 이렇게 되겠구나. 다 이해가 된다고. 우리가 앞서 배웠던 그 내용과 혹시라도 연결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 선생님의 꼭지점을 찾는 방법은 제곱 아래가 0이 되게 하는 애를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있어. 근데 제곱 아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2가 됐던 거 맞잖아. 그래서 2를 먼저 잡고 시작을 했을 때 2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게 사라지죠. 그럼 y는 안 남기 때문에 꼭지점이 2,0이 되는 거 맞죠? 이해돼? 그 다음 축의 방정식과 꼭지점의 x좌표는 같다라는 거를 언급을 했었는데 봅시다. 축의 방정식인 2와 꼭지점의 x좌표인 2와 축의 방정식 2가 같을 수밖에 없다. 왜? 동일선상이 있기 때문에 라는 것도 동일한 성질로 이해할 수 있겠지. 이해될까요? 다시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어. 그럼 원래 얘는 마이너스 3,0이라고 읽어야 되는 애가 맞잖아. 그리고 축은 누가 되는 거예요? x는 마이너스 3이 축이 되는 것도 맞잖아. 근데 이렇게 보자고. 쌤이 꼭지점 읽는 방법은 제곱 아래가 0이 되게 하는 x를 택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등장할 거고 대입되면 사라지기 때문에 0 되는 것도 살펴질 거야. 꼭지점이 동일한 거 보이죠? 뿐만 아니라 축의 방정식에 대한 것과 꼭지점의 x좌표는 같다라고 했는데 두 개가 같은 것도 보여지는 거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 원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동해도 다 성립됨을 우리는 일단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이 내용입니다. 봐봐. 우리가 이제 뼈대식 y는 ax제곱이 있는데 얘를 뭐 할 거야? x축으로 p만큼 평행 이동을 한번 해볼 거야. x축으로 p만큼 이동을 해볼 거야. 그럼 어떻게 기억하자? x 자리 대신에 누가 되기 때문에 x 더하기 p야, x 마이너스 p야? x 마이너스 p가 대입됨을 기억하자라고 했었죠. 그럼 x인 요 자리 대신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y는 폭은 유지일 것이고 x 마이너스 p의 제곱 이렇게 잡힐 거라고. 그럼 얘의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 제곱 아래가 뭐가 되는가? 0이 되는 값으로 얼마를 읽을 수가 있어요? p가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이해돼? 그 다음에 p 대입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0만 남는 거 알 수가 있다. 그 다음 얘에 대한 축의 방정식은 뭐가 되는 거야? 꼭지점의 x좌표랑도 같다고 했기 때문에 x는 p 이게 축의 방정식임을 알 수가 있는 거겠지. 이해가 될까 안 될까? 서진이 괜찮아? 서진이 괜찮아? 봐봐. 그럼 이 내용 바탕으로 교재 좀 한번 살펴볼게요. 139페이지입니다. 필수 예제 2번 한번 보세요. 1번 서진아 식이 어떻게 될까? 네, 보자.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이 이동된다는 건 x자리 대신에 누구 쓰자?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 이동한다는 건 얘 대신 누구 쓰자? x 플러스 1을 쓰자. 따라서 함수식은 y는 폭은 유지일 것이고 x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생기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얘의 축의 방정식은 얼마?
오케이, x는 마이너스 1. 꼭지점의 좌표는 뭐?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2번 상현아. x축으로 3만큼 간다는 건 x자리 대신에 누구 쓰자? x-3 쓰자. 그럼 함수식은?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축의 방정식은? 네, 꼭지점의 좌표는?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얘들아 2-2번 볼게요. 보자,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애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을 지난답니다. 얘들아 이 문제 폭에 대한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럼 한번 보자.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한다는 것은 x자리 대신에 x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3이니까 x 더하기 3을 대입하겠다로 이해해도 괜찮지?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y는 a는 살아있을 때 x 더하기 3의 제곱 이렇게까지 일단 틀은 나올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폭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 폭을 구하기 위해서 지나는 한 점에 대한 정보가 주어진 것 뿐이야. 우리 앞서서 1차 함수 단원에서도 누군가의 점을 지난대. 그랬을 때 뭐가 가능했었어? 대입이라는 원리를 통해서 수식이 성립되구나라는 걸 활용했던 거 맞죠? 그와 같이 2차 함수가 한 점을 지납니다. 마찬가지로 뭐가 가능하다? 대입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럼 y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어보고 x자리에 마이너스 5를 넣어보자는 거죠. 여기까지가 맞지? 따라서 얘는 4a가 되므로 그래서 폭은 얼마였다? 마이너스 4분의 1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최종적인 함수식은 뭡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의 x 더하기 3의 제곱이었음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죠? 네, 이 문제까지 정리해 보시고요. 정리했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2번 체크, 4번 체크 문제 풀어보세요. 네, 이어서 마지막 그래프의 개형 넘어가도록 합시다. 얘들아 함수는 연결이야. 지금 계속 새로운 거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다 연결입니다. 우리가 y는 ax제곱을 기준으로 봤을 때 첫 번째 뭐 했어요? 평행 이동 가운데 y축으로 q만큼 이동했다라고 한번 봅시다.